이렇게 되면은 GPU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는 지구 전체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점차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현해서 더 현실감 있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3D로 딱 해가지고 내가 집에서 그냥 이게 틀었는데도 그 스포츠의 특정 시점에 있는 위치에서 보는 방향의 어떤 거를 시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에서 GPU를 계속 늘리면은 심지어 하나의 도시마저도 이렇게 멋지게 따가지고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논문으로 공개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원래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 2D 이미지 몇 개를 가지고 3D를 구성해내는 NERF, 너프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도시 전체로 확장을 한 건데요. 기존에는 이게 힘들었던 것이 너프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규모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너프 방식을, 이 GPU를 잘 쪼개가지고 GPU끼리 이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바틀렉 병목이 생기니까 이 병목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아주 잘게 쪼개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훨씬 더 큰 규모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뷰처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AI를 통해서 이 GPU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기술이 점차 밝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때 메타버스로 주목받다가 이제 이게 좀 약간 누그러들었는데 GPU를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논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너프라는 방식은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2차원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2차원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갖고 3차원으로 장면을 다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서 우리 뭐 옛날에 뭐 평면도 뭐 측면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입체 이렇게 하고, 입체 이런 거 이제 그 머릿속으로 상상해놨고 막 수능 문제 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실제 이미지를 이렇게 딱딱딱 하면은 3차원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몇 년 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기본적으로 이 너프라는 방식이 이 3차원의 위치 있죠. 그러니까 X, Y, Z축이 3차원 위치랑 특정 시점과 방향성, 이 정보 5가지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얘가 어떤 색깔을 가지는지 어떤 밀도를 가지는지를 이제 출력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결국 3차원으로 렌더링을 하는 거니까 각각의 픽셀이 어떤 색을 가지느냐, 어떤 질감을 가지느냐, 그리고 카메라의 시선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냐라는 거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래픽카드 쪽에서 DLSS라던가 레이 리컨스트럭션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처리 방법,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고민해서 만든 것들을 이렇게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새롭게 꾸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 렌더링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3D 공간이 있으면은 이걸 2D 이미지로 이제 생성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너프에서는 이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쳐다보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어떤 색감이나 질감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시각적 효과로 반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도시 전체까지도 늘리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게 이번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올려놓았죠. 너프 X 라지라고 해놨습니다. 점차 이제 스케일링이 더 된다라는 거죠. 스케일링 된다는 말은 이 NERF라는 것들을 여러 개를 스케일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GPU로 확대를 하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엔비디아 소속이면서 유시 버클리 학생이고 나머지 분들 뭐 교수님이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인트로 때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GPU를 이용해서 이 너프 방식을 굉장히 넓은 스케일까지 확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논문은 이제 4월에 나왔던 거고, 이거 전체 논문 중에서 이거 뭐 글을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도면 중심으로 핵심만 추려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프라는 게 나오고 나서 진짜 큰 규모의 어떤 거를 3D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존 연구에서는 이 너프를 각각 만드는데, 자, GPU 첫 번째 거는 예를 들어 이 빌딩을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너프는 집중되어 있는 게 이 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이 3D 렌더링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모델링 하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이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싶은데 이 전체를 다 하니까 점차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각각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낭비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있는 방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GPU에서 하나만 딱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독립적으로, 여기서는 타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각각의 타일에 해당되는 것만 딱 책임지고 너프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프 엑스라지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해당하고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모델링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GPU들이 다른 것들 계속 중복해서 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
것들, 어차피 산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얘가 갈 건데 미리 이렇게 모델링해서 중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GPU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계격파로 각자 해결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GPU를 스케일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GPU 개수를 많이 쓰면 쓸수록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뭔가를 2D에서 3D로 확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너프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3D 화면이 있으면은 3D 화면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카메라 시점으로 딱 봤을 때 거기에 대한 2D 이미지를 딱 이제 알맞게 딱 표현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3D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려면은 각각의 GPU들이 잘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 방법에서는 보면은 각각에 있는 이 GPU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 어떤 뭐 얘는 뭐 노란색, 얘는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색깔과 밀도를 계산한 다음에 모든 GPU에 그 정보를 보내가지고 다시 이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각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여기 얘는 빨갛네, 얘는 회색이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른 GPU에 싹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GPU끼리의 통신이 많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엔비디아가 뭐 NV링크 같은 걸로 서로 GPU가 막 빠르게 통신할 수 있도록 또 스위치 뭐 네트워킹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도 이거에 대한 트래픽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커다란 어떤 너프, 도시 하나를 다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병목이 생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 컬러가 띡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로스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결국 이만한 데이터를 다 처리한 다음에 각각 GPU에서 이렇게 렌더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한 거는 이 조인트 트레이닝 온 멀티 GPU 하면서 타일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회색 화살표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적죠. 일단 샘플링 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서 자기 타일 내에서만 계산한 값만 요약해갖고 딱 전송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렌더링 할 때 이 방정식을 막 유도한 게 있거든요. 논문에 막 쫙 이렇게 유도한 게 있는데, 렌더링 하는 어떤 특정한 방정식, 식 자체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요 광선당 한 개만 딱 전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양을 줄여가지고 보낸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정보를 보낼 때 결국은 이 너프 X 라지에서는 특정한 위치와 시점에서 제가 딱 서 있는데, 내가 도시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게 어떤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각각의 GPU가 각각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각각 처리하고 걔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요약된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그 영역 타일을 독립적으로 각각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보내는 방법을 찾아라는 겁니다. 논문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 그 샘플링을 하는 그 레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딱 바라보는 어떤 광선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식을 유도를 합니다. 막 유도하는데 이거를 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렇게 새로 이제 렌더링하는 식을 구성을 해놓고 보니까 특정한 색상, 특정한 시점 방향, 그리고 밀도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렌더링할 때 각각 샘플들, 이제 샘플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 점들을 각각에 대해서 단일 색상 값만 딱 전달을 함으로써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이게 스케일링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포인트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렌더링을 하다 보면은 특정 방향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블렌딩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작게 보내고 각각 독립적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잖아요. 정보가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블렌딩이 필요하다, 이렇게 약간 이제 섞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3D 장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는 너프 모델이 막 여러 개 이제 각각이 훈련돼서 통합돼서 하나의 어떠한 깔끔한 뷰를 봐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아무리 GPU가 각각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로 그냥 예쁘게 표현이 돼야 하는데, 서로 다른 GPU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계면이 뭔가 좀 이렇게 경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서로 각각 계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불일치 영역에 대해서 딱 색을 표현해 주는 거랑 밀도 차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이제 거슬리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3D 블렌딩과 2D 블렌딩 이런 거를 적용을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3D 공간 내에서 각각 너프가 이제 그 색상이랑 밀도가 각각 계산된 게 있을 텐데 걔네들을 잘 섞어가지고 경계해서 이게 표가 안 나도록 하겠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2D 블렌딩은 이제 이미지 단계에서 그걸 합칠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GPU 경계면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거는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각각 쪼개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특정한 방향을 보고 있다 했을 때의 그 위치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왜곡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특정 방향으로 보면은 일관되게 뭔가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해지면은 각각에 있는 카메라의 위치, 이 카메라라고 표현된 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 3D 이 공간을 본다라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보긴 하는데 얘는 지표 따로 하고 저렇게 따로 처리하니까 각각의 이 카메라 위치에 대해서 뭔가 오차가 나는 부분들을 보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GPU가 같이 작업하도록 같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카메라가 일관되게 뭔가 쏠 수 있도록 이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면 재밌어요. 지금 약간 불구스름하게 돼 있는 게 너프 엑스라지 지금 제한된 것들인데 이 매트릭스 시티나 유니버시티 4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벤치마크하는 어떤 이제 데이터 영상 셋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도 이제 너프 방식을 이용해갖고 여러 가지를 하게 했지만도 이 GPU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애들은 이 효율이 떨어졌더라는 거죠. 초당 광선 수도 확 줄어든 거 보이십니까? 이게 GPU가 늘어나면은 정보 보내고 받고 할 게 많으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데 얘는 GPU를 늘리는 족족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지와 이제 형성이 된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하면서도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한 것이죠. 이전 방식 같은 경우에 16개로 GPU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막 뿌옇게 나온다거나 했는데 요걸 훨씬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 요런 거 구글 맵에 들어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또 요것도 마찬가지죠. 1개, 4개, 16개, 64개까지 쭉쭉쭉쭉 증가를 시키니까 이 블러된 것들이 확실히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GPU를 늘려도 그게 안 됐는데 지금은 GPU를 늘리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GPU를 늘리면 늘리는 대로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뭐 이런 도시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싶었는데 늘려봤자 병목 때문에 안 되는 거를 병목부터 처리하게끔 각각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 독립적으로 해결할 때에서 그 경계면에 잘 안 나온 거를 블렌딩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시선이 있는 거를 다시 최적화를 하는 방식으로 각각 너프를 적용하면서 각각의 효율을 쫙 끌어올린 다음에 합치는 방식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GTA 5, 6에 나오는 그런 도시 하나를 완전 통째로 이미지화해서 가져오는 것들도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요 가운데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시선을 바꿨을 때 모습을 구현을 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GPU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는 지구 전체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점차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현해서 더 현실감 있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GPU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스포츠를 만약에 볼 때 이걸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3D로 딱 해가지고 내가 집에서 그냥 이게 틀었는데도 그 스포츠의 특정 시점에 있는 위치에서 보는 방향의 어떤 거를 시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상 카메라를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GPU를 늘리기만 하면은 실제 그 모습들을 이미지 있는 것들을 3D로 재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덤프 받아가지고 스트리밍 해주면은 야 이거 진짜 상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해상도로 이게 3D 모델링 할 때 뭐 도시라든가 건축할 때 뭐 건물 짓을 때나 이런 것들 뭐 가상 증강현실 메타버스 이런 것들 게임 만드는 것들도 물론이고 영화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막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이미지 뚝뚝뚝 찍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렌더링해서 만든 형식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지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 게 의료 영상 쪽이죠. 의료 영상 쪽에서 2D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3D로 뇌를 복원한다거나 관절을 복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훨씬 더 이 어떤 툴로서의 이 3D 렌더링을 한다라는 쓰임새가 훨씬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GPU가 또 엄청나게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단순히 AI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다뤄봤는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AI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AI죠. 근데 AI LLM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메타버스 쪽에서도 실제로 점차 이렇게 현실감 있게 만들어가는 기술들을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거 주목하시면서 앞으로도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